안녕하세요. 이해광입니다. 오늘은 시리아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아시겠지만은 시리아가 그동안 장기 집권 하에 놓여 있었죠. 알 아사드라는 젊은 독재자한테 에, 지배를 받아왔는데 12월 8일 날 함락이 됐습니다. 정권이. 그래서 이제 시리아에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시리아 반군 HTS 하야트 타리르 알 샴이라는 약자 그 반군이 승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반군은 알카에다에다 뿌리를 두었죠. 그리고 이제 터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내셔널 아미 SNA가 또 이제 반군 측에 가담을 하고, 근데 이제 HTS 이 반군 지도자가 아부 무하메드 알 줄란이라고 아주 실권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이제 현상 수배가 되어 있는 인물이고요. 현재 이제 시리아는 막 정권이 이제 붕괴됐기 때문에 급하게 총리만 세웠습니다. 무하마드 알 바시르라고. 그러니까 실권자는 줄란이고 총리는 좀 뭐 2인자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권자는 아직 배후에 있는데 줄란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아사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현재 이 아사드는 러시아로 도피를 해서 망명을 허가받았죠. 아사드 가족이. 아사드 부자가 1971년부터 한 3, 4년간을 시리아를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현재 그 알 아사드 아들은 2000년부터 통치를 했죠. 한 24년 동안 이제 지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반군 연합이 시리아를 통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주력 HTS는 그 지도자 줄라니와 마찬가지로 테러 단체로 미국에 의해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 좀 여유가 생긴 거겠죠. 자기네들도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되니까 반군이 아니라 나라를 이제 통째로 인수를 하게 됐으니까 자신들은 온건 조직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기독교든 모든 종교에 대해서 톨러런스, 포용적인 자세로 보고 입장을 취하고 여성의 자유를 허용하겠다.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볼 때도 레바논, 요르단, 터키 등의 이제 우호적인 제스처를 좀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줄라니 HTS 반군 측은 약간 그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전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반군 측은 하마스와 이제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하마스와 굳이 뭐 위험을 무릅쓰고 관계를 강조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제 이스라엘과는 조심스러운 관계를 좀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슬람주의랑 내셔널리즘, 국가주의가 합친 걸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 단체들은 현재 당면한 일은 내부 국가 정보를 이제 수립해야 되고 안정적으로 기존의 아사드 정권하의 국가기구를 인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공고하는 그런 작업에 몰두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좀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 새로운 시리아 정부와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에 개입하여서 시리아가 관리를 받으면서 독립주권 국가로 나갈 수 있길 바란다. 그런 입장이고요. 기존의 아사드 정권 하에서도 미국은 한 900명 정도의 군대를 시리아에 주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동부 쪽에 그래서 주된 목적은 이제 시리아 내에 IS의 부활을 이제 경계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사드 정권이 함락하고 나서도 시리아 내 IS 세력들이 권력의 공백을 틈타가지고 부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뭐 70곳이 넘는 곳을 미국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 시리아 동부에서 미국은 이제 쿠르드와 같이 거의 합동 운영하는 그 군사적인 그 작전을 저는 전개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과제는 지금 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라니 HTS의 실권자인 질라니가 미국에서 현상 수배가 되어 있는데 이 자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질라니는 지금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CNN 등에 나가서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은 알카에다와는 다른 사람이다. 자신은 이제 외교적 감각도 있고 협조적이고 평화를 사랑한다.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이제 말보다 행동을 지켜본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시리아 신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예측을 해보면은 트럼프로서는 중동에서 전쟁을 없애고 이걸 관리하면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시리아 기존의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정권이 생겨가지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을 원한다면 굳이 why not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시리아 새로운 정부와 그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동의 평화를 적극 추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 사태에 대한 이스라엘 쪽의 입장은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약간의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리아 내부의 이번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리아 국내의 이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가지고 난민들이 이스라엘로 넘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여기에 필요하면은 시리아 국경도 넘어가고 있고요. 또 시리아 내에 아사드 정권하에서 유지되어 왔던 생화학 무기 공장 그것이 이제 테러 조직에서 수중에 떨어질 것을 우려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탄도탄 미사일 공격 미사일 기지를 이제 미사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아주 결연한 의지로 바로 인접한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어떤 입장이냐? 이란은 이번 이 사태 변화에서 가장 큰 피해국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과 아사드 정권은 상당히 긴밀한 유대 관계였습니다. 이란은 시아파지만 시리아는 좀 수니파인데 파벌이 좀 틀리지만은 상당히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란은 시리아를 통해서 헤즈볼라를 이제 지원을 하고 또 시리아를 통해서 러시아로 나가는 그 전략적인 루트를 좀 확보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란이 아사드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란으로서는 이런 발판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도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헤즈볼라가 지금도 약화되었는데 더욱 약화돼서 상대적으로 네타냐후가 유리한 입장에 지금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러시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아사드 망명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사드와 긴밀한 관계를 했는데 이 정권이 붕괴되니까 시리아 내에 한 2개 또 작게는 몇 개 더 있죠. 이 기지 사용권이 있는데 그것도 불투명해지고 또 이를 통해서 역시 또 지중해로 나가는 그 길목이 좀 차단되는 그런 경우도 좀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좀 우려 대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도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현재 러시아가 지금 철수 중이다. 시리아 내 기지에서 그런 기사도 나오는데 그건 이거를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시리아의 미래인데 과거 2011년에 아랍의 봄 그때 아사드가 약간의 그 시류에 따라 가지고 유화 정책을 폈다가 완전히 또 폭압정 철권 정치로 돼가지고 한 40여 명이 그 이후 한 13년 동안 희생을 당했는데 과연 시리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새로운 테러 단체가 외교적으로 평화로운 국가로 이제 활동하면서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아사드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냐.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주변 국가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아랍의 봄 때, 아까 말씀드린 아랍의 봄 때는 이집트, 튀니지아가 이제 주변 국가에 영향을 행사하고 리비아, 예멘의 국내 사태에 개입을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시리아가 어떤 길로 나갈지 이게 지금 현재 예측 불허입니다. 아주 다이내믹하고 이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 실권자인 줄라니가 시리아를 앞으로 어떻게 통치하는 할 것인지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문화 다종교 사회를 이 사람이 허용할 것인가, 포용적일 것인가, 아니면은 아사드 제2의 아사드가 돼가지고 테러 단체의 면목을 드러내서 포괄적으로 나갈 것인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과거에 이때 당시 2010년, 12년, 13년 당시에 터키 있을 때 한번 시리아를 좀 가볼까도 한번 생각했습니다. 요르단을 거쳐서. 그런데 시리아는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수교를 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시리아는 아사드 정권에서 북한과 유일하게 교류를 했었고 저희와는 당시에 수교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를 안 했는데요. 이제 아사드 정권이 이제 함락이 됐으니까 한국도 이제 새로운 시리아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뉴스,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